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대사 네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는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1중대는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오늘 소단은 두 개 있네요. 개화 정책의 추진, 그에 대한 반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교과서는 112쪽부터 114쪽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단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쪽은 개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요. 한쪽에 대해서는 또 반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학습 목표 차근차근 볼 건데요. 먼저 일단 개화파 형성 과정을 먼저 좀 봐야겠고요. 그리고 그 개화파가 형성되고 나서 개화 정책을 어떻게 조선 정부에서 펴나가게 되는지 80년대 그 개화 정책 추진 과정을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개항 전후로 해서 조선 안에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그것이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표 보시면 76년도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체결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 그 조일수 조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80년에 지난번에 했던 거죠. 두 번째 수신사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들 김홍집 기억하시고요.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만나서 가져온 책 조선책략, 황준헌이 직접 쓴 책이라고 그랬죠. 이 책 육보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다시 읽어볼게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화정책 총괄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81년 가면요.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상소문을 올렸대요. 영남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진짜 10,000명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소문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시텔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여행객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비밀 임무를 띈 그런 여행객 집단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또 홍제학이라는 인물이 개인적으로 또 상소문을 올렸고요. 그리고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파견되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82년도 조미소 통상조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조선 책략 유포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조미소 통상조약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83년 가시면요, 여러분들 기기창 신식 무기를 만드는 군대입니다. 영선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문국 신문 만드는 곳인데 인쇄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널리 퍼뜨리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보빙사는 여러분들 사절단입니다. 자, 오늘의 용어 천천히 읽어볼게요. 통상 개화론, 개화파, 수신사, 통리기무아문, 별기군,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위정척사, 척화주전론, 외양일체론, 조선책략, 영남만인소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개화파의 형성 과정부터 그 등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선 후기에요, 여러분들 북학파라고 해서 북쪽으로부터 좀 배우자. 여기서 말하는 북학은 여러분들 북은 그 청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실용적인 걸 좀 배우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학자들이었죠. 다음으로 이제 19세기 중반에 나왔던 인물들인데요.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통상 개화론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제자들이 개화파라고 하는데요. 이 개화파들에게 이제 역사의 바톤이 넘어갈 즈음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조일소주 체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개화파 등장 전에 개항이 있었다. 개항 사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 인물로 여러분들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김윤식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의 개화 정책, 즉 개화파가 형성이 됐으니 이들이 펴나가는 개화 정책을 좀 봐야겠는데요. 개화 정책 그냥 무작정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개화 정책 어떻게 펴야 되는 건데 다른 나라가 했던 걸 좀 봐야겠죠. 참고해야겠죠. 해서 여러분들 수신사라는 것이 파견이 되는데요. 그 파견의 목적과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개화 정책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신사가 여러분들 일본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얼마나 근대화가 되어 있는지 좀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정세도 수신사를 통해서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사가요, 첫 번째 갔던 것은 조선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거의 곧바로 가요. 76년에 갔는데 두 번째 간 거는 80년으로 해서 4년 정도의 좀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조선 안에서 이미 한 개항이나 지금 추진되는 개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점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수신사 파견된 이후로 즉 개항 이후에 조선의 개화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총괄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리, 기무, 아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개화정책의 총괄 기구가 있었고요. 자, 군사적으로는 신식 군대, 별난무기를 쓰는 군대 즉 별기군이 있었고, 그리고 90군대는 원래 있었던 5군형에서 2군형 내지는 2형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또 불만을 가졌겠죠. 복선 하나 깔아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자, 외교적인 부분 볼 텐데요. 아까 여행객이 있다 그랬죠. 자, 조사시찰단이라 그래서 그 조정의 신하들을 조사라고 불러요. 이건 뭐 그 조사하다, 사건 조사하다 할 때 그 조사가 아니고 조정의 신하들 조사가 조사들이 가서 일본을 시찰하고 온 겁니다. 일종의 그 비공식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좀 공식적인 그런 루트가 아니라 좀 이렇게 사적으로 가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좀 일본이 보여주기 싫었던 혹은 보여주지 않았던 면모들을 좀 보려고 했던 그런 의중이 보이는 그런 사절단이었다. 뭐 사절단이라고 말하기 사실 어렵죠. 아무튼 그런 시찰단이었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청나라로 갔던 것인데요. 그렇죠? 영선사 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이 명령을 받아 갔다라고 해서 영선사 되겠고요. 사실 이제 근데 중간에 이제 체제 비용이 좀 부족해져서 중간에 좀 중도에 귀국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갔던 것 83년도에 여러분들 보빙사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갔다니까 왠지 보빙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부른 것. 그 조미소 통상 조약 이후에 미국이 조선에다가 그 공사 즉 외교관을 파견해 줬습니다. 외교관을 부른 데에 대해서 보답한 거예요. 이 보답한다 할 때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부른다 할 때 부를 빙자를 쓰거든요. 우리 뭐 강사님 초빙하겠습니다 할 때 그 빙자 들어봤죠? 그 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빙사 아니고 보빙사 한자어니까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뭐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들을 위정척사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와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건데요. 자, 의미 보시면 여러분들 바른 것은 지키고 그리고 사악한 것은 물리친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에서 바른 것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성리학 내지는 그 성리학적 질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척사, 사악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리학이 아닌 것 전부가 또 이제 사악한 것이 되겠죠. 해서 성리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연대별로 사건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6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병인 양요, 즉 병인 박해부터 해서 뭐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요, 뭐 그 남영군무 도굴미수 사건, 그리고 70년 넘어가긴 하지만 뭐 신명요까지. 서구열강의 통상이 계속 요구되고 침략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때 주요 인물 여러분들 이항로 선생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화치는 배척한다. 그리고 싸우길 주장한다라고 해서 척화주전론 내세우게 되었거든요. 당시 집권자였던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그 죽이 잘 맞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70년대 가면 75년도에 여러분들 운요 들어와서 일본이 문 열으라 그러죠. 문 열고 이제 조선정부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최익현이 개항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냐? 일본과 서양은 사실 같다. 쟤네 같은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양일체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절대로 일본이라고 해서 방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문 열지 말자. 개항 반대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은 또 열렸죠. 자, 80년대로 가면요, 여러분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조선 책략이 유포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수신사 김홍집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된 이후로 미국과의 수교, 이 대자 큰 대자 아니라 그랬죠. 미국을 상대로 한 수교의 움직임이 조선에서 보이자 영남 지역의 퇴계이황의 후손이었던 이만손, 손이 2만 개예요. 해서 여러분들 10,000명의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영남 지역이니까 영남만인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해서 이들은 개화도 반대하고 대미수교 반대하면서 이 조선 책략 이 내용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홍제학이라는 선비도 고종을 직접 비판하면서 위정척사의 기치를 또 높이 올려 세우게 되었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위정척사 운동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고 뭔가 변화를 좀 거절하는 그런 변화에 좀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것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정신은요, 이 90년대 이후로 항일 의병 운동으로 또 계승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뭐 고리타분하다, 늙은이들이다 라고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일장일단이 있고 여러 가지 다면성이 있다는 거, 모든 일에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화정책을 둘러싼 그 추진 세력과 내지는 그에 대한 반발까지, 즉 위정척사파의 시기별 특징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